부자 사장님, 내가 태성으로의 이직을 결정하면서 임영기 주임에게 배워야 할 것은 일이 돌아가는 순서랄까, 언제 무슨 일을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과정뿐이라고 생각했었다. 난 이 주임을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염대리 정도로 대해야겠다 여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했다. 이 주임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업무 협조도 받을 수 없다니. 하지만 한성 때와는 달라진 면이 있긴 했다. 난 더 이상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니다. 나의 거취로, 물론 그 모든 것이 내 온전한 능력 탓은 아니지만 매출 5억 원 이상을 가져온 직원이다. 그 말은 내 연봉 전부를 내가 가외로 통째로 들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사장의 신뢰도 두터웠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방경주를 입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단기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다는 것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 공장장과 사장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다행히 서류처를 버리거나 하지는 않았네요. 이거면 됩니다. 어차피 다 새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줄 수 있겠나? 네, 그러려고 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주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래도 역시 이 차장이 오니 든든하구만. 그럼 전 저녁 시간까지는 사무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게. 공장장, 여긴 이 차장에게 맡기고 우린 내려갑시다. 네, 그러시죠. 태성의 사무실은 공장과 분리된 2층에 있었다. 사출 공장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매우 조용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한성의 사무실은 분쇄기 바로 옆에 있어서 문을 열면 대화를 위해 큰 소리를 내야 할 정도였다. 확실히 태성은 한성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한성이 사출기가 14대에 800톤의 중형 사출기까지 보유한 데 비해 태성은 사출기가 11대밖엔 없었고 사출기 자체도 모두 170톤과 330톤의 소형이었다. 다행히 사출기는 우진 프라임에서 제작된 사출기여서 내가 모두 다룰 수 있는 기종들이었다. 다만 자동화 설비인 로봇팔은 한양 로보틱스에서 제작된 것이었는데 내가 써보지 않은 기계라서 공부가 필요했다. 인사 서류를 확인했다. 한국인 직원은 역시나 없었고 야간 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야간에 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기계를 다룰 만한 사람이 없었다. 기계가 고장나면 아마도 기숙사에 있는 공장장을 깨울 것이다. 열악한 환경이 확 하고 다가왔다. 대강 서류들을 살피고 나서 공장으로 내려갔다. 저번에 방문했을 땐 몰랐었는데 천장이 낮았다. 겨울인 지금은 한성보다 춥지 않았지만 여름엔 매우 더울 것이다. 직원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길래 지게차 대신 사용하는 핸드카트로 생산된 물건들을 창고까지 옮겨주고 잠깐씩 화장실 교대를 해줬다. 역시 행동하는 게 좋다. 외국인 직원들은 새로운 차장이 매우 친절한 것에 고마워했다. 기계를 서며 제품들을 확인했다. 김 부장보다 경력이 더 오래된 황 공장장이라서 그런지 뽑혀 나오는 물건의 상태는 좋았다. 전체를 돌면서 분량이 나오는 것을 집어냈는데 수율이 꽤 높게 나왔다. 다만 공장의 재력만은 의외였다. 어떻게 생각해도 매출이 높을 것 같지 않았다. 직원의 수와 생산되는 제품의 숫자를 살폈을 때 풀로 기계를 돌리고 수율이 높아도 도저히 5층 규모의 원룸 건물을 기숙사 건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공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공장의 환경을 점검했다. 깨끗하지 않았다. 물론 규모가 더 작긴 했지만 작은 만큼 위생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눈에 차질 않았다. 아마도 수없이 지적을 당했을 텐데 왜 이렇게 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생산 현장에서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하는 사상 작업을 위한 커터칼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테이프나 가위 송곳이 기계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심지어는 토치나 알코올, 부탄가스 같은 위험 물품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내가 온 것이겠지만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사내 새끼의 꿈은 더욱 큰 곳으로 향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짜증이 나기보다는 겁이 났다.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일단 당장 고쳐야 하는 것들부터 메모를 했다. 6시가 되자마자 기계를 멈추더니 직원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다. 매우 신기했다.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야간조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기계는 끄지 않는 편이 좋다. 작업을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하면 적어도 20쇼트는 버려야 하는데 이게 맞나 싶었다. 야간조가 있는데 왜 기계를 멈추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난 밥도 안 먹으라는 말이야? 밥 먹을 시간은 있어야지. 공장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기계를 멈추지 않고 그냥 교대를 하면 된다. 시간을 조정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30분간의 교대 타임을 인정해주는 것이 비용 면에서는 10배는 더 낫다. 혹시 야간조 식사 때도 기계를 끕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완전 주먹구구다. 기계를 끄더라도 최소한만 끄면 된다. 식사는 교대로 하면 된다.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이렇게 한 명이나 두 명이 빠지고 기계를 한 대나 두 대를 멈추고서 일을 하면 하루에만 해도 적어도 폐기되는 물량에 높아진 생산력으로 적어도 10만원에서 20만원은 더 벌 수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방경주의 월급이 빠진다. 어쨌거나 당장 말해서 고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생산 계획과 인력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더니 세정씨가 사모님과 차를 마시며 매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벽이 없는 세정씨라 그 짧은 순간에 사모님과의 벽을 좁혀버린 것이 고마웠다. 왔어요? 어휴, 땀 봐. 우리 공장은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뭘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기껏 돈 주고 뽑았는데 쓸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리 있어요? 이 차장님은 능력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인데. 정말요? 저희 오빠가 그렇게 소문이 좋아요? 그럼 사장님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혜정씨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다. 좋은 조짐이다. 직원들과 사장, 공장장이 들어왔고 가득 차려놓은 분식을 보고 반가워했다. 난 인사 대신이라고 말하며 직원들과 사장, 공장장에게도 세정씨를 소개했다. 종교에 상관이 없는 분식은 인기가 많았다. 부대찌개는 햄으로 만든 거니까 무슬림은 드시지 마세요. 여기 참치 김치찌개는 괜찮아요. 이건 돼지고기 대신에 참치를 넣은 거예요. 무슬림 직원들 몇이 고마워했다. 그런 내 모습을 사장과 사모가 꽤 흐뭇한 얼굴로 보고 있었다. 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방경주였다. 또 김 부장인가 했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 있어서 전화를 받았다. 방경주였다. 과장님, 아깐 죄송했어요. 김 부장이 하도 쪼아대서요. 뭐 나름대로 갚아줬으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회사 분위기는? 난리죠. 600만원 반품 맞은 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여태까진 과장님이 대책서를 보내면 그냥 받아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팀장 사모가 과장님 대신 대책서를 보냈는데 그걸로 안 된다고 해서 생짜로 600만원 날렸거든요. 그 일로 사장님이 화가 나서 뭐 하는 놈들이냐고, 이 과장 하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느냐고 난리치고, 어휴, 엄청 살벌했어요. 예상했던 대로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다.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대응이었다. 옮긴 태성은 답답했지만 한성이 망해가는 걸 보고 있으려니 처음 관계 설정을 잘하기만 한다면 한성에서의 1년 뒤와 태성에서의 1년 뒤는 다를 거라는 희망이 솟았다. 답답했던 심장이 쪼그라든 한성의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 조금은 풀렸다. 과장님, 전 언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좀 기다려요. 확실히 불러주시는 거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럼 그만둘래요. 그냥 나가서 기다릴래요. 과장님도 없고 오빠도 그렇게 힘들면 좀 쉬는 게 낫겠다고 해서요. 그래요, 그럼. 돈 잘 버는 남편 뒀다가 어디다 써요. 이럴 때 쓰는 거지. 사직서 쓰고 좀 쉬어요. 내일 사표 내고 언니네나 놀러 가야겠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과장님. 확실히 방경주는 나와는 사정이 달랐다. 회사를 그만두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내겐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었다. 어쨌거나 방경주의 사표로 한성은 나를 버린 대가 하나를 더 치르게 된 셈이다. 세정씨를 데려다줘야 해서 공장을 나섰다. 세정씨는 훌륭했다. 사무와 함께 있는 2시간 정도 만에 태성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아냈다. 뭔가 산입산출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정은 다 이유가 있었다. 잘 옮겼어요. 뭔가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일단 컨테이너랑 5층 건물의 투룸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태성 사장님네 말이에요. 엄청 부자더라고요. 네? 운이 엄청 좋았더라고요. 원래 공장이 고잔 쪽에 있었대요. 고잔이요? 고잔은 사성 반도체 단지가 입주한 곳이다. 대단히 공장지대여서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다. 고잔에 있다가 지금 공장으로 옮길 때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쪽 공장이랑 공장 터를 정리하지 못했나 봐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신도시 발표가 나고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말씀은 하지 않는데 엄청 부자인가 봐요. 평택역 근처에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된다. 그런데 왜 사출 공장을 계속하고 계신 거지? 태성은 수익이 보장되는 좋은 공장이지만 그 수익을 위해선 많은 땀과 고생이 들어가야 한다. 평생 기름밥을 먹었으니 계속 먹겠다는 소린가? 사장님이 건물 임대업 같은 것으로 업종을 전환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고 그 자금력으로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뭔가 모두 이상했다. 자금력은 설명이 됐지만 확실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다. 세정씨를 원룸에 내려다주고 돌아와서 사무실에 바로 올라갔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하드 복구를 시도했다. 인터넷을 보고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잘 모르는 분야여서 잘 되지 않았다. 내일 서비스를 불러서 복구를 시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어차피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었다. 뭔가 일을 더 하려다가 처음부터 너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내 첫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 같아 그냥 기숙사로 돌아왔다. 공동 식당엔 공장장이 혼자서 저녁 반찬으로 나온 가자미찜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여자친구는 바래다 줬어? 네, 데려다 주고 이주임이 지운 사무실 컴퓨터 복구해 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내일 서비스를 불러야겠어요. 공장장님은 안 주무십니까? 아, 난 이따가 기계 돌려야지. 그것 때문에 아직 안 주무시는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 내가 해야지. 그럼 오늘은 그냥 주무십시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할 줄 알아? 예, 잠깐 멈췄다가 재가동 하는 건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7쇼트는 빼야 돼. 알지? 20쇼트 아닙니까? 너무 많지. 괜찮아. 안정화 해놨으니까. 대강 5쇼트만 빼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말이야. 잘 됐어. 앞으로는 이 차장이랑 나랑 교대로 하자고. 정말 잘 들어왔어. 피곤했는지 황 공장장은 곧 들어갔다.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이 보였다.